퇴직하고 나서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출근하던 시계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켜놓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줄어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기보다 굳이 꺼낼 말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아침 8시. 예전 같으면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서던 시간이다. 지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커피 줄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아니, 괜찮아. 짧게 대답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엌에서 다시 설거지 소리가 이어졌다. 찰랑, 찰랑, 물 흐르는 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깼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다. 자식 둘을 키우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왔다. 큰애가 대학 갈 때 학비 마련하느라 둘 다 악착같이 일했고 작은애가 결혼할 때는 함께 울었다. 그렇게 많은 걸 함께 겪었는데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상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출근 준비에 쫓기고 회사 일에 치이고 퇴근해서는 피곤해서 말을 아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천천히 얘기하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 나중에가 지금인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자 아내가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늘 먹던 반찬들이었다. 마주 앉아 밥을 떴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맛있어? 아내가 물었다. 응, 맛있어.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그게 점심 대화의 전부였다. 예전 같으면 회사 얘기라도 했을 텐데 이제 회사도 없었다. 동료들 얘기도 상사 욕도 프로젝트 고민도 할 게 없었다. 아내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오늘 어땠어? 라는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게 됐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처럼 들릴까봐, 괜히 말을 꺼냈다가 어색해질까봐, 서로 불편해질까봐 그냥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편했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됐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다시 소파로 갔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출연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요란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 끊임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웃었다. 우리 집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다. 시장 좀 다녀올게. 응. 짧게 대답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집이 정말 조용해졌다. 아내가 있을 때도 조용했지만 혼자 있는 조용함과는 달랐다. 누군가 있다는 기척마저 사라진 정적이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SNS를 열어봤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이 보였다. 등산 간 사진, 손자와 찍은 사진, 부부가 함께 여행 간 사진. 다들 바쁘고 즐거워 보였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다. 예전 직장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만나서 밥 한 끼해요. 읽고 답장을 쓰려다 말았다. 만나면 뭐 얘기하지? 퇴직한 지 얼마나 됐냐? 심심하지 않냐? 그런 뻔한 질문들. 잘 지낸다고 답하면 그만이지만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가 돌아왔다.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내가 물었다. 아무거나. 내 대답이었다. 항상 하는 대답이었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냄비 소리, 도마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저녁 식탁도 점심과 비슷했다. 국과 반찬이 놓이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뉴스 앵커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거라고 했다. 내일 비 온대. 내가 말했다. 그래. 아내가 대답했다. 그게 저녁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늘 비슷했고, 대화도 그만큼 반복됐다. 밥 먹어. 응. 그게 하루 대화의 전부인 날도 있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나도 소파로 돌아갔다.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시간으로. 밤 9시가 넘어서 아내가 거실로 왔다. 소파 반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무슨 영상을 보는지 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TV를 보고 아내는 핸드폰을 봤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싸우지 않는다. 큰 갈등도 없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하루를 보낸다. 예전 같으면 이게 평화로운 노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침묵이 평화인지 무관심인지 구분이 안 됐다. 밤 10시가 되자 아내가 먼저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 그래.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금 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뉴스, 예능, 다큐멘터리. 채널을 돌리다 보니 30분이 흘렀다. 볼 게 없었다. 정확히는 보고 싶은 게 없었다. TV를 끄고 일어났다.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다. 등을 보이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도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 30년을 함께 잤지만 이 숨소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날도 말없이 밥을 먹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 눈빛에는 뭔가 있었다. 궁금함인지 서운함인지 체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있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싸우는 사이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더 무서웠다. 싸우면 감정이라도 있는 거다. 분노든 실망이든 서운함이든.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다. 숨소리가 더 깊어졌다. 나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내일은 달라질까? 내일은 먼저 말을 걸어볼까? 오늘 어땠어? 요즘 뭐하고 지내? 간단한 질문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시계 소리가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의 침묵도 함께.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다. 알람 없이 눈이 떠졌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30년 넘게 아침 6시에 일어났더니 퇴직하고도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옆자리를 보니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는 어제와 비슷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밥 먹어. 아내가 말했다. 응. 마주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TV는 켜져 있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가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흐를 뿐이었다. 어젯밤 다짐했던 게 떠올랐다. 오늘은 먼저 말을 걸어보자고. 오늘 뭐 할 거야? 애 같은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보자고.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 타이밍을 잡을 용기가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소파로 갔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볼 게 없었지만 계속 채널을 돌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애한테서 온 메시지였다. 아빠,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주 데리고. 손주 얼굴을 본 지 한 달도 넘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기다릴게. 짧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아내한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말에 아이들 온다고. 밥 준비해야 한다고. 여보. 불렀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소리가 멈췄다. 응? 큰애가 주말에 온대. 손주 데리고. 그래? 알았어. 대답은 들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뭘 해줄까? 손주가 뭘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알았어로 끝이었다. 오전 10시쯤 되니 집안이 답답했다. 밖에 나가고 싶었다. 어디든 좋았다. 그냥 집이 아닌 곳이면 나 좀 나갔다 올게. 아내한테 말했다. 어디 가는데? 그냥 좀 걷게.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그래. 현관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가끔 산책하는 노인들,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이 보였다. 벤치에 앉았다. 담배를 꺼냈다. 1년 전 퇴직하면서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는 건강검진 결과 보고 끊었었는데, 이제는 딱히 끊을 이유도 없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옆 벤치에 나이 비슷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그냥 각자 담배만 피웠다. 퇴직하셨어요?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작년에요. 저도 올해 초에 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건설회사요. 아, 저는 은행이었어요. 짧은 대화가 오갔다. 서로 어디 살고, 자식은 몇이고, 그런 이야기들.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집에서 아내와 나누는 대화보다 길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 남자가 물었다. 그냥 집에 있죠. 별로 할 게 없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쉬는 게 좋더니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됐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좋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이렇게 무료할 줄은 몰랐다. 집에서 부인이랑은 어때요? 갑자기 그 남자가 물었다. 뭐가요? 아니, 저는 집에 오래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이것저것 참견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싸우고. 아, 저는 안 싸워요. 다행이네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예?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둘 다 말하고 나니 씁쓸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싸우다가도 지치면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담배를 끄고 일어났다. 그 남자와 인사를 나누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 점심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그래도 배가 고팠다. 아니, 배가 고프다기보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다들 말없이 국밥만 먹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아내는 점심 먹었을까? 혼자 먹었을까? 아니면 나 기다리다가 나간 거 알고 혼자 차렸을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점심 먹고 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괜히 아내 혼자 남겨둔 것 같았다. 국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2시쯤 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다. 아내는 안방에 있는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또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가? 물었다. 동네 사람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 그래.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알았어. 아내가 나갔다. 다시 혼자 남았다. 집이 더 조용해졌다. 핸드폰을 들었다. SNS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 기사를 읽다가, 그렇게 시간을 죽였다. 저녁 6시가 됐다.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들이 있었다. 밥을 데워서 혼자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밖에서 먹으면 됐다. 근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다. 혼자 먹는 짜장면은 왠지 쓸쓸했다. 빨리 먹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7시였다.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1시간 정도 봤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8시 반쯤 아내가 돌아왔다. 들어왔어? 내가 물었다. 응.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 짜장면. 그래. 대화가 끝났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마셨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속 TV를 봤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됐다. 아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 11시가 되자 나도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 누웠다. 오늘 뭐 했어? 아내가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냥 산책하고 밥 먹고 매일 그렇게 지내? 응. 심심하지 않아? 좀.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심심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심심하다고? 그럼 뭘 하면 되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모레도 글피도.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뭐가? 이렇게. 말도 없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함께 있어도 각자였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뭐가? 그냥. 미안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나도 미안해. 아내가 작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는 여전히 몰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면서도 무거운 숨소리. 아내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의 어긋난 하루들도 함께. 금요일 저녁이 되자 아내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일 큰애네 가족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장을 보고 와서 이것저것 준비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손주 방을 치우고 이불을 꺼내 햇볕에 널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물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내가 대답했다. 여전히 짧은 대화였지만 어젯밤 나눈 미안해는 공기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았다. 아주 조금.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잠을 설쳤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손주 얼굴을 본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온다는 게 긴장되기도 했다. 아침을 먹고 거실을 정리했다. TV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신문을 정리하고 소파 쿠션을 펴놓았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좋았다. 몇 시에 온대? 아내한테 물었다. 11시쯤. 그래. 시계를 봤다. 9시 반.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떴다. 10시 50분쯤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할머니. 손주 목소리가 들렸다. 5살 된 준이었다. 아내가 손주를 안아 올렸다. 우리 준이 보고 싶었어. 아내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다. 아빠. 큰애가 들어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왔니? 많이 컸네, 준이. 손주를 보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다. 1달 만에 보는 건데도 더 커 보였다. 할아버지. 준이가 내게 달려왔다. 안아 올리니 묵직했다. 준이, 무거워졌네? 응. 나 이제 많이 먹어. 그래, 잘했어. 거실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준이가 이것저것 보여주겠다고 난리였고, 큰애와 며느리는 가방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애가 물었다. 그냥, 잘 지내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할 것 찾아서 하고. 거짓말이었다. 할 게 없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아내한테 물었다. 나도 잘 지내. 요즘 동네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 아내도 밝게 대답했다. 평소보다 훨씬 말이 많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절 차리듯 푸짐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다. 어제 좀 하고 오늘 아침에 마저 했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우리 준이 먹는 거 보려고 한 거야.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다. 준이가 갈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할아버지,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준이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무슨 그림? 가족 그림. 할아버지도 그렸어. 정말? 할아버지 어떻게 그렸는데? 키가 엄청 크게. 모두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 요즘 운동 같은 거 하세요? 큰애가 물었다. 아니, 그냥 가끔 산책하는 정도지. 등산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때요? 동네에 등산 모임 많잖아요. 글쎄, 나 혼자 하기는 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하시면 되죠. 큰애가 아내를 보며 말했다. 응, 그것도 좋겠네. 아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요즘 두 분 사이는 어떠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지 뭐. 내가 대답했다. 싸우지 않으시죠? 안 싸워. 걱정 마. 사실이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싸울 만큼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요즘 아버지랑은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다.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응.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 근데 괜찮아. 우리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오후에는 다 같이 근처 공원에 갔다. 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환해졌다. 벤치에 앉아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손주를 바라봤다. 준이 많이 컸다. 내가 말했다. 응, 금방 크네. 우리도 저렇게 애들 키웠는데. 그러게. 짧은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손주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저기 그네 태워줄까? 그래, 가보자. 일어서서 준이한테 갔다. 둘이서 번갈아 가며 그네를 밀어줬다. 준이가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태워줘. 할머니는 무거워서 안 돼. 아니야. 할머니 안 무거워. 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저녁 때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다. 점심보다는 간단했지만 그래도 정성스러웠다. 저녁을 먹고 준이가 졸기 시작했다. 애 재워야겠다. 며느리가 말했다.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아내가 물었다. 다음에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서 자야 해요. 그래, 알았어.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나왔다. 준이는 이미 아빠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야 해. 다음에는 하룻밤 자고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그럼 좋지. 큰애네 가족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다. 아까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게 거짓말 같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장난감 몇 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아내가 그걸 주워 담았다. 오늘 좋았다. 내가 말했다. 응, 나도. 아내가 대답했다. 자주 오면 좋겠네. 그러게.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켜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애들 키울 때가 있었는데. 아내가 말했다. 그러게. 그때는 정신 없어서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할 말이 없었다. 아내 말이 맞았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과 함께 했고, 함께 뭔가를 해나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하고 살지? 아내가 물었다. 글쎄,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우리 둘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침묵이었다. 우리 내일 어디 나가 볼까? 내가 먼저 말했다. 어디? 아무데나. 그냥 산책이라도. 그래, 좋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달랐다. 손주가 와서
아니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달랐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 내일 어디로 갈까?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근처 호수공원 어때? 그래, 좋아. 오래 걸을 거야? 천천히 걸어. 같이. 응. 어둠 속에서 아내가 대답했다. 작지만 확실한 대답이었다. 일요일 아침, 눈을 뜨니 아내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창문 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다. 산책 가기 딱 좋은 날이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아내가 간단하게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오늘 날씨 좋네. 내가 말했다. 응, 바람도 시원하고. 몇 시에 나갈까? 아침 먹고 좀 쉬다가 10시쯤? 그래, 좋아. 평소보다 대화가 길었다.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함께 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다.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썼다. 아내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물 챙겼어? 아내가 물었다. 응, 가방에 넣었어. 간식도 좀 가져갈까? 괜찮아. 거기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 현관문을 나섰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나가는 외출이었다. 언제 이렇게 둘이서 나가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호수공원으로 갔다.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산책하는 사람들. 어디부터 걸을까? 아내가 물었다. 저쪽 길로 가자. 호수 따라서. 그래.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나란히.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함께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랐다. 저기 벚꽃 다 졌네. 아내가 말했다. 봄에 왔을 때는 예뻤는데. 그러게. 그때 사진 찍었었지. 맞아. 준이랑 같이. 벌써 몇 달 됐네. 시간 빠르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무리하지 않아도, 억지로 말을 찾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것, 떠오르는 것을 말하면 됐다. 호수를 따라 걷다 보니 벤치가 나왔다. 잠깐 앉아서 쉬었다. 다리 안 아파? 내가 물었다. 괜찮아.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네. 그래. 호수를 바라봤다. 물결이 잔잔했다. 오리 몇 마리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저 오리들 봐. 부부인가 봐. 아내가 말했다. 그런가? 둘이서 계속 붙어 다니잖아. 그러네. 오리 두 마리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다. 한 마리가 가는 곳에 다른 한 마리도 따라갔다. 떨어지지 않고 함께. 우리도 저렇게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아내가 작게 말했다. 응.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떨어져 있었다는 걸.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미안해. 내가 말했다. 뭐가? 그냥. 요즘 너무 말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할 말이 없었어. 아니야.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안 했던 거지. 아내가 나를 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쳤다. 처음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줄 알았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특별한 일도 없고, 그래서 얘기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응. 근데 어제 애들 보니까 깨달았어. 우리가 말이 없었던 건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확한 표현을 찾기 어려웠다.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아내가 대신 말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질까봐. 나도. 근데 어제 애들이랑 있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더라. 신기했어. 손주 얘기는 할 말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한테도 할 말은 많아. 그냥 안 했던 거야. 귀찮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맞는 말이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다. 궁금한 것도 있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다. 그냥 입을 열기가 어려웠을 뿐. 앞으로는 얘기하자. 내가 말했다. 뭐든. 응. 사소한 것도. 오늘 뭐 했는지, 뭐 먹고 싶은지, 그런 것들. 그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오늘 너랑 산책 나와서 좋았어. 내가 먼저 말했다. 나도. 다음에 또 오자. 그래. 자주 오자.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걸었다. 어깨가 스칠 정도로. 배고프지 않아? 아내가 물었다. 좀. 뭐 먹을까? 저기 카페 있잖아. 거기서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까? 좋아.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다. 여기 분위기 좋네. 아내가 말했다. 응. 호수도 보이고.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집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신혼집. 그때도 이렇게 호수 근처였잖아. 맞아. 작은 원룸이었는데. 좁았지. 근데 행복했어. 아내가 커피를 홀짝였다. 나도 커피를 마셨다. 그때는 말이 많았는데. 아내가 말했다. 그랬지.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 같아. 당신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맨날 떠들었지. 언제부터 말이 없어졌을까? 애들 크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빴을 때? 우리 둘 다 바빴지. 그랬다.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살아남느라 바빴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시간 많잖아. 내가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자. 못했던 얘기들. 응.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큰애 어렸을 때 얘기, 작은애 사춘기 때 얘기, 시댁 친정 얘기, 옛날 직장 얘기.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니까 좋았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우리 취미 같은 거 하나 만들까?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취미? 응. 같이 할 수 있는 거. 등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고. 좋은데? 뭐가 좋을까? 글쎄. 일단 이렇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것도 취미가 될까? 당연하지.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오는 거야. 좋아. 아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웠다.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왜? 물었다. 그냥. 아내가 대답했다. 손을 놓지 않았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꼭 잡았다. 30년 전 신혼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온기가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똑같은 집인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저녁 뭐 먹을까? 아내가 물었다. 배불러. 그냥 간단하게 먹자. 라면? 좋아. 둘이서 부엌에 섰다. 아내가 물을 끓이고 나는 파를 썰었다. 라면을 끓이는 것도 함께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TV는 켜지 않았다. 그냥 둘이서 먹었다. 오늘 좋았어. 아내가 말했다. 나도. 다음 주에도 가자. 그래. 매주 가자. 약속? 약속.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다. 아내가 그릇을 닦으면 내가 물기를 닦았다. 말은 없었지만 호흡이 맞았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아내한테 말했다. 고마워. 뭐가? 오늘 같이 나가줘서. 나도 고마워. 같이 가자고 먼저 말해줘서. 우리 앞으로 자주 하자. 이렇게. 그래. 꼭.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편안한 숨소리였다. 나도 편안했다. 오늘은 달랐다. 어제까지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뭔가 달랐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그냥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밥을 먹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다시 말을 나누는 것, 다시 함께하는 것, 서로를 보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면 또 말할 수 있으니까. 함께할 수 있으니까. 잠이 들기 전 아내가 작게 말했다. 사랑해. 30년 만에 듣는 말 같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 같았다. 나도. 대답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달랐다. 옆자리를 보니 아내가 아직 자고 있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상쾌했다. 커피를 내렸다. 2잔. 아내 것도 함께. 예전에는 내 것만 챙겼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2잔을 준비했다. 일찍 일어났네. 아내가 거실로 나왔다. 응. 커피 내렸어. 고마워.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TV를 켜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셨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늘 뭐 할 거야? 아내가 물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나 오후에 동네 사람들 만나. 그래? 어디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려고. 좋겠다. 재밌게 놀다 와. 당신은? 나도 뭐 좀 해봐야겠어. 뭐?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응. 취미 같은 거 찾아봐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아침을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내가 먼저 일어섰다. 내가 할게. 괜찮아? 응. 당신 준비해야지. 고마워.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이제 하게 됐을까? 그동안 아내 혼자 다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재밌게. 저녁 때 올게. 천천히 와. 나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진짜? 응. 걱정 마. 아내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앉아 TV를 켰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뭔가 하고 싶었다.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다. 중년 취미, 퇴직 후 할 일. 여러 정보가 나왔다. 등산, 사진, 글쓰기, 악기 연주, 요리. 다양했다. 예전 직장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밥 한 끼 하자던 메시지.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이번 주에 한번 만나요. 제가 살게요. 곧 답장이 왔다. 좋죠? 수요일 점심 어때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그 돈가스집 어때요?
좋아요. 12시에 봬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약속이 생겼다. 만날 사람이 생겼다. 점심때가 됐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밥이 있고 반찬도 있었다. 혼자 차려 먹었다. 예전 같으면 허전했을 텐데 오늘은 괜찮았다. 아내도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을 거고 나도 나름대로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오후에 동네를 걸었다. 어제 아내와 걸었던 호수공원은 아니지만 동네도 나름 괜찮았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봤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작은 서점, 화원, 동네 도서관. 도서관 앞에서 멈췄다. 들어가 봤다. 조용했다. 책을 읽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책장을 둘러봤다. 요리책도 있고, 여행책도 있고, 소설도 있었다. 한 권을 집어들었다. 여행 에세이였다. 중년 부부가 전국을 여행한 이야기. 펼쳐서 읽어봤다. 재밌었다. 대출증을 만들어 책을 빌렸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TV를 켜지 않았다. 그냥 책만 읽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났다. 책 속의 부부는 환갑이 넘어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했다. 둘이서 차를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다시 서로를 알아갔다고 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아내와 여행. 갑자기 하고 싶어졌다.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저녁 6시쯤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땠어? 좋았어. 재밌었어. 아내 얼굴이 밝았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뭐 얘기했는데? 이것저것. 자식들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좋겠다. 당신은 뭐 했어? 나? 동네 걷고 도서관 갔다 왔어. 도서관? 응. 책도 빌려왔어. 책을 보여줬다. 여행책이네? 응. 읽어보니까 재밌더라. 그래? 우리도 여행 가볼까? 갑자기 나온 말이었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여행?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가까운 데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거. 정말? 응. 가고 싶어.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언제? 다음 주? 그래. 어디로 갈까? 강릉? 바다 보러? 좋은데? 둘이서 핸드폰을 보며 숙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보다가 바다 근처 펜션을 예약했다. 예약했어. 진짜? 응. 다음 주 금요일. 좋다. 아내가 웃었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저녁을 같이 차렸다. 아내가 국을 끓이고 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나름 만들어졌다. 당신이 계란말이 만들다니. 맛있어? 응. 나쁘지 않은데? 다행이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를 보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아내는 동네 친구들 얘기를 했고 나는 도서관 얘기를 했다. 수요일에 예전 직장 동료 만나기로 했어. 그래? 좋겠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재밌게 놀다 와. 응.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다.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아내가 닦으면 내가 헹구고, 내가 닦으면 아내가 정리하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얘기를 나눴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물었다.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실컷 웃었어. 좋겠다. 당신도 좋은 하루였어? 응. 뭔가 하루가 알찼어. 나도 그래.
앞으로 이렇게 지내자. 응. 각자 할 일도 하고, 같이 할 일도 하고.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여보, 아내가 불렀다. 응, 고마워. 뭐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같이 변해줘서. 우리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30년도 함께 했잖아. 그래, 30년. 앞으로 30년 더. 그래, 더 잘 살아보자. 응, 꼭.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얘기했다.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곳들, 해보고 싶은 것들. 말이 끊이질 않았다.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잡았다. 어제처럼 아내도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잘 자. 응, 당신도.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했다. 내일이 기대됐다. 모레도 다음 주도.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이 두렵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웃고, 가끔은 함께 울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30년 전 결혼할 때 신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다짐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다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함께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편안하고 고른 숨소리. 나도 곧 잠들 것 같았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커피를 2잔 내리고 아침을 함께 먹고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볼 것이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던 우리. 이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 30년의 이야기, 앞으로의 30년, 그리고 오늘의 작은 순간들. 아내와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던 날들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아내가 있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아침들이 시작됐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